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윗선에서 개입해서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인데, 김태우 전 수사관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당시 특감 반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청와대의 특감반 보고서를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6개 정도의 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중에는 건설업체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금융 관련 업체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은 지금 청와대 특감반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환을 시작했습니다. 자, TV조선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걸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하다가 중단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의 유착 관계, 연루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재수 씨 관련 이 수사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점점 더 관련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17년 11월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검찰은 최근 이 보고서에 언급된 서울 강남의 한 벤처 투자업체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업체 관계자, 자, 이 업체 대표 A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업체는 이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자격 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려 420억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 윈윈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선정 과정에 관여했고 업체 대표 A씨가 그 대가로 골프 접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그리고 A씨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사입니다. 역시 보고서에 언급된 한 전자부품업체 전무 B씨도 소환해서 조사했는데요. 이 업체는 2016년 공장 설립 과정에서 120억 원가량의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이 대가로 B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차량, 그림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보고서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보고서에 언급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그 관계자들, 대표 전무를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돌연 중단했을까? 그리고 이 금융정책국장 옷만 벗고 스스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됩니다. 참고로 유재수 씨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유재수 씨는 조국 전 장관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윗선에서 이 감찰 무마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검찰은 그 칼끝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면 그 윗선까지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뒤지고 있습니다. 자, 감찰 무마 의혹의 유재수 관련해서 이미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타깃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윗선이 드러날까요?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장인 유재수 씨만의 권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120억 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42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윈윈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의뢰가 아니라 바로 중단하고 옷만 벗었다.
이거는 의심이 갑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유재수 씨의 감찰 중간 보고서에는 스폰 관계를 묻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도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검찰은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 상당히 크게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업체도 압수수색했는데 그 대표도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김태우 씨가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의 특감반 보고서를 보고 지금 검찰이 줄줄이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 수는 6개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의 문제가 생겼는데 청와대 특감반 보고서에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수사하는 특감반원들의 의견과 달리 갑자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자신들의 권한으로 이 수사를, 이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까요? 김태우 전 수사관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위선에서 지시했다. 그리고 그 위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감찰은 중단될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겨누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의 수석급이 이렇게 검찰에 소환되고 한 것은 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있지만 이거는 청와대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국회의원 있을 때나 이럴 때 했던 일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청와대를 그만두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문재인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일로 지금 윤석열 검찰이 칼을 대고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아마도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를 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했던 임종석, 조국 등등 대부분의 고발 건은 수사를 하다가 다 무혐의로 끝냈습니다만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건만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총장이 그만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고 난 뒤 다시 이 건을 꺼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압수수색을 한 다음 날 바로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본인도 알고 있을 테고 상당히 그 규모나 이런 성격이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유재수 판도라가 드디어 터지나요?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부정 입학 의혹이라든지 또는 부인 정경심 씨와 조카가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등등, 그리고 본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이런 것들인데요. 이 건은 조금 다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재수 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혹시 부패했을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문재인 청와대의 권한 남용 이런 것이겠죠. 자, 어쨌든 검찰이 이 특감반 보고서를 바탕으로 줄줄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곽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